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 자,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내가 throughs는 나를 호출한 곳에서 예외를 내가 떠넘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하지만 내가 이걸 왜 봤냐 하면, 자, through라는 게 있어요. 요걸 잘 비교를 잘 하고 잘 알아셔야 돼요. through라는 거는 강제로 예외를 내가 발생시킬 때, 강제로 내가 예외를 발생을 시킬 때 쓰는 게 바로 throw입니다. throw.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죠. throws는 예외를 던지는 것, 되던지는 것. 그러니까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떠넘기는 거고요. throw는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고의적으로 지가. 이게 왜 강제로 이게 필요한지는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개념부터, 자, throw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뭐 복수다 단수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완전 틀린 거예요. 알겠죠? 예, throw는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외들, 런타임 exception, 런타임이래. 뭐죠? number format exception, 뭐 arithmetic exception, 그리고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뭐 class cast exception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제공해 줘요? 예? 우리가 제공합니까? 누가 제공해 줘요? JDK에서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행 프로그램을 만들든 슈팅 게임을 만들든 뭘 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잔고가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가 실패가 됐다든지 혹은 회원가입을 하는데 실패가 됐다든지 혹은 슈팅 게임에서 총알 맞아도 총알 맞아가 에너지 다 달았는데도 안 죽는 경우, 이거 말고도 수없이 더 많죠. 그죠? 예. 우리는 현실은 너무나 많은 예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예. 이런 예외들을 오라클에서 제공해 줍니까?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예.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User Define Exception을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정의 예외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관례적으로 클래스 이름 옆에 뭐뭐뭐 exception, 왜? 예외니까. 그죠? 맞잖아요? 예. 예외니까 exception을 붙여줍니다. 관례적으로. 그리고 일반 예외냐, 런타임 예외냐 선택해서 상속받으면 되겠다. 그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들은 런타임 exception은 거의 없어요. 일반 예외를 띄우는 이 exception을 상속받으시면 돼요. 대다수. 알겠죠? 예. 그리고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뭡니까? 조상 클래스를 생성하는 생성자를 반드시 만들어서 여기에 메시지, 슈퍼.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줘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주면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이점 getMessage exception getMessage라는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그죠? 네, getMessage나 혹은 toString에서 이 getMessage 우리가 만들 때 장고 부족이라고 딱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외를 만들잖아요. 만들면 호출 예외를 인스턴스를 만들면 그게 이제 조상 클래스 생성자 즉 exception 클래스에 가서 메시지로 등록이 됩니다. 초기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고 부족 예외가 터졌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장고가 여기 보십시오. 자 뒤에 보면 이렇게 이게 만약에 디파지트가 아니라 위드드로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딱 해가지고 스로우즈 던지고 있고요. 근데 얘는 지금 위드드로우를 했는데 if에서 보니까 아하 얘가 지금 잔액이 부족하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강제로 이렇게 예외를 발생을 시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예외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요. 여기서 강제로 예외를 유예했죠, 그죠? 유예해가지고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 생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우리는 당연히 장고 부족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넣어주면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이 장고가 부족할 때 예외가 터지면 얘가 예외를 여기서 던지고 있다, 그죠? 맞나요? 위드드로우 호출한 놈한테 얘가 던지고 있으니까 그 위드드로우를 호출한 놈은 사용자가 그 버튼을 눌렀겠다, 그죠? 맞잖아요. 예금 출금 이래가지고 맞죠? 그럼 사용자한테 알려주겠죠. 어떻게? 정상 종료가 되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띄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throw new exception은 메시지를 들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 만들어 보면 쉬워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용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코드고 그리고 1번과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왜? 1번과 같은 코드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반드시 예외를 가져다가 던져야 돼요. throws exception에서. 그래서 호출한 부분에 가서 예외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throws는 던지는 거고요. 나를 호출한 놈한테. throw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놈입니다. 발생. 강제로. 알겠죠? 예. 그래서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getMessage라는 메서드가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안에 다 존재하는데요. 이 여기에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우리가 여기에 예외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장고 부족이면 장고 부족이라고 딱 매개 변수를 주면 이 예외가 생성이 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에서 조상 클래스 호출하는 거 있었죠, 그죠? 거기에 그 메시지로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예외가 터졌다라는 것은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 예외가 터지면서 날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던지고 캐치절에서 그걸 받아내고 자, 이점 getMessage 하면 우리가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니까 이거 받아서 출력을 해서 뿌려주면 UI 창에 우리가 GUI 창에다가 뿌려주면 아하 잔액이 부족하구나 라고 이제 사용자가 알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MySQL이나 오라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예외 코드들은 너무나 많은 예외를 들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한글이나 영어로 표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ORA-09001부터 막 30만 번까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에 오라클 오류 목록, 코드 목록 이렇게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 이런 예외 발생, 이런 에러 떴는데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썼던 게 바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죠. 이거는 말 그대로 스택이다, 그죠? 맞나요? 네. 스택 출력해라라는 뜻이고요. 트레이스는 뜻이 뭐죠?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스택을 추적을 해서 출력해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외 발생 코드를 추적한 내용을 모두 콘솔에 출력을 해서 개발자는 그걸 보면 알겠죠. 거쳐서 이래서 예외가 터졌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일반 유저들한테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우리가 호출한 내용을, 예외가 터진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봐봤자 거부감만 일으키죠. 예. 옛날에 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웹페이지에 접속을 딱 했는데 요즘에야 뭐 좀 이제 JSP 기반으로 많이 컨버전이 됐고 스프링 기반으로 많이 컨버전이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떤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 접속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이게 전부 다 스레드 풀을 써가지고 만든 건데 이렇게 있으면 UI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귀하는 혹은 뭐 회원님은 몇 번째 지금 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 얼마나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JSP하고 스프링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옛날에는 안 이랬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벌겋게 해가지고 혹은 뭐 벌겋게 말고 뭐 참 보기 더럽게 404 페이지 에러 이렇게 떡 뜨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쫙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 봤죠? 예. 이거는 404는 페이지 찾을 수 없을 때 뜨는 에러고요. 이렇게 떠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기분 더럽잖아, 그죠? 뭐 이래 이거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가기도 싫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접속 대기도 나타내주고 그리고 뭐 좀 이쁘게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이쁘게 UI를 구매해주면 사용자들로 하여금 내가 아차 실수했군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뭐 버벅 뜨고 막 갑자기 막 아무 얘기도 없이 막 이렇게 500 에러 이러면서 막 쭉 이렇게 텍스트 나타내보면 막 저 부사 보고 싶죠,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는 굉장히 좋은 메서드예요, 개발자한테는. 그런데 개발 시에는 자주 사용을 하시고요. 나중에 릴리즈, 즉 배포하실 때는 이거 주석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테스트 하면서 우리가 오류 찾을 때 아주 개발자들은 유용하게 사용을 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해봤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외 처리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